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작년에 위고비를 3개월을 맞았었는데 그때 후기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작년 여름에 위고비를 맞았었거든요. 근데 위고비를 맞았던 이유는 그 당시 제가 이제 몸무게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되게 큰 상태였는데 위고비를 맞기 전에 이미 제가 할 수 있는 안에서는 계속 식단이나 이제 몸 움직이는 걸 해가지고 이제 스스로 이미 해볼 대로 해본 상태였어요. 그랬는데 몸무게가 어느 정도 조금 빠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생리 일주일 전에 폭주해가지고 또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 뭐 계속 비슷한 레인지 안에서 몸무게가 순환을 하고 그걸 벗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계속 신경을 썼겠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물론 제가 도끼가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 가끔씩 도끼가 가득해가지고 헬스 매일 하시고 일주일에 최소 4일 이상 하시고 그리고 뭐 클린식으로 막 진짜 주중 5일을 다 보내실 수 있고 주말에도 어느 정도 컨트롤 해가지고 요요 막을 수 있고 이러신 분들, 이렇게 지독하게 하시는 여자분들이 막 5kg, 6kg씩 막 빼시잖아요. 위고비 없이도 되게 소수의 분들이. 근데 저는 일단 그럴 수 있는 위인이 못 되는 인물이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제가 만약에 연예인이었다면 그때는 제가 독하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당장 한 달 뒤에 영화가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거 무조건 빼야 되는 거잖아요. 제 얼굴이 화면에 나와가지고 전 국민에게 송출이 되는 거를 촬영을 시작하는 거면, 그러니까 뭔가 이런 강력한 아주 동기부여가 제가 있는 직업이었다면은 가능했을 거. 저 같은 이런 위약한 인물도 의지박약인 인물도 다이어트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일반 직장인들은 그러지가 않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작년에 백수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지가 않으면은 저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막 강한 의지가 불타오르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미약하게나마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하는 선에서 제가 계속 여러 다이어트를 해봤거든요. 뭐 예를 들면 집에 그 스태퍼를 사가지고, 그 스태퍼가 그냥 스태퍼가 아니라 천국의 계단 스태퍼였어요. 그걸 사서 이제 밥 먹고 나면 이제 바로 그걸 타가지고 하루에 막 1시간씩 식후에 바로 타는 걸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강아지 때문에 하루에 10,000보 정도 걷거든요. 근데 좀 더 신경 써서 산책을 한 번 더 한다든지, 아니면은 밥을 먹을 때도 항상 간헐적 단식을 위해서 공복 시간을 최소 16시간 유지한다든지, 그리고 첫 끼는 항상 신경 써서 그릭 요거트나 샐러드를 먹는다든지, 야식은 안 먹으려고 진짜 최대한 방어를 하고 절대 완전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참아낸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 있죠. 제가 지금 말한 것들 저도 이 정도는 다 했어요. 제가 엄청난 도끼가 없어서 그렇지 이런 제가 할 수 있는, 신경 쓸 수 있는, 일상에서 한 20% 정도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그것도 뭐 잠깐 한 게 아니고 제가 이 정도 노력은 장기적으로 해왔어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선이니까 제가 한 거거든요. 제가 좀 성격이 의지박약이다 보니까 잠깐 반짝하고 하고 말 거면 시작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헬스 끊고 뭐 이래 봐야 제 성격을 뭐 제가 몰라요? 보나마나 기부하겠죠. 그것까지는 그래서 제가 트라이하지 않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연장선상 안에서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금 말한 그런 노력들을 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살이 안 빠졌다 이거죠. 그럼 저는 이거 이상으로는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이상 안 되니까 너무 절망에 좀 빠져 있었죠. 뭐 남들이 들으면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뭐 더 독하게 해야 되고, 뭐 저녁까지 다 클린식을 했어야 되고, 뭐 걷는 게 아니라 막 아예 러닝을 했어야 되고, 뭐 헬스를 매일 갔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대단한 위인이 못 돼가지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맥시멈을 하고 더 이상은 못 한다는 걸 제가 스스로가 알고 있었어요. 어쨌든 뭐 이런 좌절감이 좀 깊어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본 상태에서 위고비를 맞게 됐다. 근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제가 약 먹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저는 몸이 감기 몸살이 걸려서 열이 펄펄 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열만 안 난다면은 절대로 약을 먹지 않는 부류예요. 왜냐면 이게 몸이 뭔가 세균이 침투를 해가지고 지금 몸이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저의 백혈구들이 열심히 힘을 내가지고 지금 막 싸우고 있으니까 제가 열이 나고, 그쵸?
제가 그 결과물로 콧물이 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못 싸우게 막아버린다면은 저는 그거는 몸에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몸의 어떤 면역력을 키우는 기회를 놓치는 길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이랄까?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좀 인위적인 약 같은 거 좀 별로 안 내키시는 분들 있죠. 그냥 이렇게 아픈 거 너무 열이 많이 나서 해열제를 먹어야만 하는 순간이 아니라면은 웬만하면은 몸이 자가 치유를 하게 그냥 내비두는 스타일이라, 저는 병원을 거의 안 간 지가 오래됐죠. 제가 뭐 가끔씩 피부과 가는 거 말고 그냥 일반 병원 안 간 지는 5년이 넘은 것 같은데, 여튼 그런 성향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위고비를 맞았다는 것은 진짜로 제가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해봤지만 안 됐고, 저라는 인간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밖에 될 수 없겠구나라는 어떤 깊은 좌절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이드 이펙트를 감수하고라도 내가 위고비를 맞아야겠다라고 할 정도의 비장한 마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당시 제가 집 근처에 그 내과나 가정의학과에 다 전화를 돌려봤어요. 근데 어떤 병원은 전화 받는 그 간호사인지 그분이 접수원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아예 위고비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셨어요. 약간 충격적이게도. 근데 그게 그럴 수가 없는 게 위고비가 나온 지 꽤 됐을 때였어요. 작년 여름이면은 위고비 초창기 단계가 아니고 이미 일론 머스크가 그거 맞아가지고 살을 쫙 빼가지고 뉴스에 나온 지도 한참 지난 상태였고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위고비를 모른다는 그분의 말이 이게 의료계 종사자가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예 상관없는 뭐 정형외과나 외과에 전화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과 직원이 모를 수가 있지? 약간 이런 충격을 받은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내과에 전화를 했더니 그 병원에서는 위고비 얘기 듣자마자 약간 저희는 그런 거 취급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딱딱 잘라서 되게 불친절하게 말하고 끊어버리고 막 이런 병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네는 그런 미용적인 건 안 한다는 식으로 되게 자기네는 참 의사다 우리는 참 의사라서 그런 건 안 한다는 식으로 되게, 제가 되게 무안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뉘앙스를 풍기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런 곳이 꽤 몇 군데 있었어요. 제가 그 집 주변 다 검색해서 전화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진짜 엄청난 비만일 수도 있잖아요. 그분은 제 사정을 아예 모르는 상태니까. 근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전화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했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뭐 전화를 다 해가지고 여러 군데 이제 위고비 판다는 데를 다 전화를 해봤는데, 그 당시 시세로 이제 저희 집 주변에서 제일 싼 데가 53만 원이었어요. 그때 마운자로가 아직 없던 시절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뭐 어디 멀리 가면은 45만 원에 살 수 있는 데도 있다 그러는데, 그 정보는 이제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고, 저희 집 근처에서는 이제 53만 원이 제일 미니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이제 걸어갔죠. 저희 집 근처라 이제 걸어갔는데, 거기가 원래는 이제 산부인과 전문의 원장인데 피부 미용하고 막 성형 쪽 이런 거를 이제 시술도 하시는 그런 병원이어서 일반 산부인과가 아니었어요. 거기는 아마 임산부들은 거의 안 오실 것 같고, 뭐 가슴 지방 이식이라든지 막 위고비라든지 뭐더라? 골반에 넣는 거 있죠. 골반 커 보이게 넣는 거, 뭐 이런 거 하는 병원인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좀 사람이 많이 오는, 아예 예약을 안 하면은 진료조차 볼 수가 없는 약간 독특한 병원이었어요. 무슨 과가 아니라 무슨 의원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어떤 병원이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53만 원을 들여서 이제 첫 위고비를 샀죠. 근데 이제 위고비를 처음 살 때는 의사를 만나서 이제 면담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 제가 원장 예약을 안 하고 가서 원장님은 대면하지 못했고, 부원장님이 이제 페이닥터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만둔 거 보면. 근데 부원장님 여자분과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좀 젊은 여자분이셨고, 제 눈에는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도 이제 위고비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랬었죠. 라는 식으로. 제가 위고비를 했었고, 위고비를 맞는 동안에 뭐, 운동도 열심히 했었고 식단도 했었고 목표 몸무게 도달을 했었죠. 그때는 하고 말끝을 흐리시는 거 보니까 지금은 요요가 온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굳이 그런 말을 제 앞에서 할 필요는 아마 없다고 느끼셨는지 딱 그 말은 줄이시더라고요. 말끝을 흐리시면서. 저는 그런 어떤 행간의 의미를 읽었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몸무게를 줄여겠다는 그런 강한 그게 있었던 시절이라서 위고비를 그런 설명을 듣고 이제 맞았고요. 그 다음부터는 3개월 맞았으니까 제가 그 후에도 이제 2번을 더 사러 갔을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첫
번째 살 때만 이제 그렇게 했고, 두 번째부터는 약만 사가지고 집에 와서 제가 직접 맞았어요. 처음에는 그 병원에서 한번 맞는 거 시범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예, 근데 그 이제 처음에 그 위고비 살 때 의사분이 저한테 뭐 지병이나 뭐 가족력 중에 뭐 간이 안 좋은 사람이라 그랬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질문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위고비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은 아니었잖아요. 그때 이미. 그래도 우리가 10년 이상 된 약도 아니고 하니까 뭐 임상 결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그 당시 그 짧은 기간에도 나온 임상 결과로서는 뭐 병력이 어느 것이 있는 사람한테는 위고비를 맞으면 뭐 사망하기도 하거나 어떤 부작용이 있다라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임상 데이터가.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거를 의사로서 당연히 물어보셔야 될 것을 물어보셨고, 저는 이제 지병이나 그런 게 없고 건강한 편이어가지고 괜찮다 하고 이제 받아온 상태였죠. 이제 제가 위고비를 딱 맞자마자 첫 그 위고비 아시죠? 그 사변은 한 달짜리인데, 네, 한 달짜리를 받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거거든요. 한 달짜리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건데, 제가 위고비를 딱 처음으로 딱 맞자마자 집에 바로 와서 속이 바로 울렁거렸어요. 속이 바로 울렁거리는 게 약간 그 멀미한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막 울렁울렁거리고 속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1시간, 2시간 있으니까 괜찮아져가지고 뭐 이 정도의 사이드 이펙트는 제가 감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진짜 사이드 이펙트는 그 이후에 펼쳐졌어요. 그 울렁거리고 어지러운 거는 뭐 한두 시간 있다가 없어졌고, 그 후에 또 나타나진 않았고요. 예, 제가 겪은 사이드 이펙트를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장점을 먼저 말씀드릴까? 장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장점은 진짜 살이 빠져요. 진짜로. 근데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고비를 하기 전에 뭐 간헐적 단식이나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는데 산책 한 번 추가 더해가지고 10,000보 이상으로 확실하게 걷고, 그리고 뭐 식후에는 제가 항상 가만히 앉아있질 않고 그 천국의 계단 스태퍼를 항상 밟았었고, 그 인슐린 오르는 거 방지하려고 했었고, 뭐 첫 끼는 항상 그릭 요거트와 샐러드로 클린하게 공복 깨고 나서 첫 끼는 그렇게 먹었었고, 저녁은 먹고 싶은 걸 먹었었고, 야식은 되도록이면 잘 참을 수 있는 편이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이미 다 하고 있었는데 살이 안 빠졌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먹고 움직이는 거에 신경을 엄청 쓰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얼마나 중간중간에 간식 먹고 싶고 야식 먹고 싶고 움직이기 귀찮고 뭐 간헐적 단식도 안 하고 싶고 얼마나 많은 그 욕구가 있었을 텐데, 그거를 하루 종일 신경 쓰고 있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근데 그 장점은 위고비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이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먹고 싶은 걸 먹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랬어요. 이 모든 걸 안 하고 싶었어요. 이 약에 모든 걸 의존하고 싶었나 봐요. 먹고 싶은 걸 먹었거든요. 여기 어떤 것도 신경 안 썼거든요. 저 밥 먹고 그냥 잔 적도 있고요. 밥 먹고 움직일 힘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은 적도 되게 많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운동할 힘도 아예 없었고. 근데 살이 빠졌어요. 이때는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쳐도 살이 안 빠지는데, 제가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위고비만 맞았는데 살이 빠지더라고요. 물론 이거를 약을 맞고 나서 이것까지 병행했더라면 더 많이 빠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근데 이따가 제가 단점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아마 운동까지 병행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 당시 몸 상태로 봤을 때. 근데 어쨌든 장점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아무 신경도 안 쓰는데 살이 빠졌고, 뭐 더 빠질 수 있는 루트가 있었겠지만 저는 거기까지는 할 수 없는 제 한계라고 생각해서 저는 할 수 있는 만큼은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먹고 싶은 거 다 뭐 첫 끼부터 뭐 돈가스 시키고 막 제육볶음 시키고 막 삼겹살 시키고 다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많이 못 먹어요. 위고비 먹으면 배가 금방 차요. 배가 불러요. 어차피 몇 젓갈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시키고 아무 스트레스 없이 먹었어요. 어차피 못 먹으니까 얼마. 그래서 이제 지콩만큼 먹게 되죠. 뭐 배달 음식 시키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배달 음식 1인분짜리라 뭐 찌개 큰 거 시키지 않는 이상은 뭐 밥을 뭐 조금 몇 숟갈, 한 2숟갈, 3숟갈 남겨놓고는 거의 다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돈가스를 예시를 들어보면, 돈가스 1인분 그 판으로 시키면은 밥이 이렇게 있고 여기 돈가스 있잖아요. 여기 밑반찬 김치, 단무지 뭐 이렇게 조금 샐러드 이런 거 있고,
그럼 옛날에는 저기 뭐야 밥 한 요 정도 남기고 돈가스는 다 먹고 약간 요런 정도의 그 제 원래 식성이었다면은 이제 마운조로 하고 나서부터 아니 저기 위고비 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돈가스를 3조각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4조각부터는 이게 더 이상 배가 불러서 먹고 싶지가 않아지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좀 아까우니까 이게 배달시킨 게 아까우니까는 아예 밥을 안 먹고 돈가스만 먼저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4조각을 못 넘겼어요. 그래도 너무 아까워가지고 마지막에 꾸역꾸역 한 조각 더 먹고 뭐 이랬던 적이 있긴 한데 또 그 와중에 또 아깝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어차피 많이 못 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리고 가끔은 밤에도 먹고 싶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이를 악물고 참았죠. 왜냐면은 살이 찔 게 불보듯 뻔하니까. 근데 위고비를 할 때는 제가 무슨 정신이었는지 너무 위고비를 믿었던지 어쨌는지 그것도 있겠지만 물론 제 생각엔 지금 돌아보면 이미 하루 종일 얼마 못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식을 좀 먹는다 해도 뭐 얼마나 찌겠어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대책이 없죠. 어쨌든 뭐 야식이 가끔 먹고 싶어요. 자주는 아니고 뭐 그래도 3, 4일에 한 번씩 먹고 싶으면은 매운 거 땡기고 막 이러잖아요, 여자들. 그럼 엽떡이를 아주 용기 있게 시켜요. 옛날에는 엽떡 같은 거 상상도 못하죠. 이때 야식을 못 참고 먹는다 해도 야식은 단백질로 가야지 엽떡은 절대 안 먹었거든요, 이때는. 근데 위고비 할 때는 엽떡은 용기 있게 시켜요. 그리고 먹어요, 그냥. 근데 어차피 얼마 못 먹어요. 뭐 어느 정도로 먹게 되냐면 엽떡 그냥 오리지널 시키면은 14,000원인가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1,000원을 추가해서 소세지를 추가하거든요. 나머지는 추가 안 하고 소세지가 맛있어가지고. 그럼 엽떡 시키면은 저는 소세지를 좋아해서 소세지를 먹어요. 그럼 소세지 한 6, 7개 뭐 추가한 것까지 하면은 먹었다. 그리고 떡 하나 뭐 오뎅 하나 정도 먹었다. 이미 배가 불러 이때 이미. 그러니까 뭐 야식을 먹어도 살이 안 쪘어요. 야식을 뭐 그렇다고 매일 먹은 건 아니고요. 어쨌든 한 3, 4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그냥 스트레스 없이 그냥 시켰다는 거죠.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근데 어차피 지콩만큼밖에 못 먹고 하루 종일 지콩만큼 먹었기 때문에 살이 빠집니다. 제가 이런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어떤 운동도 안 하고 식단도 안 하고 했는데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0.5kg씩 빠졌어요. 아이 뭐 0.5kg는 뭐 똥만 싸도 빠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제 몸을 관찰한 결과 제가 이미 다이어트 많이 해봤다 그랬잖아요. 0.5kg 빠지는 게 물론 전날에 뭐 야식 먹었으면 몸에 수분이 차가지고 다음날 1kg씩 쪄있고 그거는 진짜 살이 아니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위고비 할 때 0.5kg 빠진 거는 이제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유지가 됐기 때문에 0.5kg 빠진 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걸 보면은 진짜 뭐가 빠졌던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엽떡을 야식으로 먹고 나면 다음날은 위고비를 했어도 몸이 부어있죠. 당연히. 예를 들어 오늘 야식을 엽떡을 먹었어요. 그러면 다음날 몸무게 좀 불어있죠. 위고비 했어도. 다음날쯤 되면은 원래 몸무게로 돌아오잖아요. 그 다음날쯤 되면 또 살짝 빠져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3일차에는 이제 이미 마이너스까지 가요. 제가 일반 위고비 안 할 때 몸은 이때 쪄있고 이때 쪄있고 이때 정상으로 돌아오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때는 한 3일차쯤 되면은 다시 마이너스로 이제 돌아와 있어서 0. 몇 킬로씩 이미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정도 빠져 있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한번 루틴을 돌리면 일주일이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좀 있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0.5kg씩 빠졌어요. 제가 지금 원래 어느 정도 비만인지 이제 갑자기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엄청난 비만이면 더 빠졌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위고비를 맞았을 때 몸무게 상태를 말씀드리면 저는 키가 165cm고 30대 후반이었고요. 몸무게 그 당시 59에서 60을 왔다 갔다 하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옷을 잘 입으면은 그러니까 잘 가려서 입으면은 평범해 보이고 옷을 진짜 잘 못 입으면 코디를 실패했다 그러면은 좀 통통해 보이고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마음 편하게 식단과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완전히 제 기본적인 루틴에서 그 해방된 상태로 지내도 일주일에 0.5kg가 빠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몸을 잠깐 부어서 뭐 붓기가 빠지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로 이런 과정들이 중간에 계속 있다가 결국 0.5kg가 진짜로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저는 참고로 똥 싸도 저는 몸무게가 안 빠지더라고요. 똥만 싸도 1kg 빠지신다는 분들 저 되게 부러운데 저는 어쨌든 그런 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계속 시행착오가 늘어나는 구간도 있었던 걸 보면은 그 마지막에 평균적으로 0.5kg가 빠지는 거는 그 진짜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주일 정도 되면은 저는 1kg 정도가 빠진 상태였어요. 평균적으로 이 3개월 동안. 아 물론 위고비 처음 맞았을 때는 훅 빠지죠. 그때는 잠깐 훅 빠져요.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그랬다. 전체 그 긴 기간을 봤을 때. 그러면은 한 달이면은 제가 평균적으로 한 2kg 빠졌던 거죠. 그래서 제가 위고비를 이제 한 달을 하고 났을 때 몸무게가 그때 한 57, 8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만족스러워가지고 위고비를 이제 3개월까지 계속 사러 간 거죠. 2번 더 사러 갔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제가 마지막에 3개월 끝났을 때 몸무게가 53 후반에서 54 초반까지 이제 뺀 상태였죠. 사실은 제 몸무게 목표가 52kg였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위고비를. 근데 제가 이제 이따가 얘기하게 될 단점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냥 그만두고 이거를 유지하는 데에 초점을 둬야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그만뒀던 겁니다. 그래서 장점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어떤 식단과 운동 없이도 살이 빠진다. 아마 저보다 더 심한 비만이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이 빠지실 거고요. 저처럼 그냥 애매한 몸무게신 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어쨌든 간에 한 달에 2kg씩 그냥 빠진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여자분들이 자기 몸무게에서 한 5kg 정도 빼고 싶어 하시잖아요, 보통. 그러면은 그건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노력 없이도. 심리적인 노력 없이도. 이해되시죠? 이제 단점을 말씀드릴 건데, 단점은 크게 보면 2가지예요. 1번,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있겠어요. 근데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때 위고비를 맞을 때 주변에 위고비 맞는 사람이나 맞아본 사람들이랑 얘기를 좀 몇 명이랑 나눠봤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아예 사이드 이펙트가 없었다는 분이 계셨고, 또 어떤 분은 저랑 완전 다른 사이드 이펙트를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그 약간 전 좀 몸이 좀 신기해요. 우리가 다 같은 DNA를 가지고 있고 다 같은 인류고, 그리고 제가 물어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지병이 없으신 분들이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도 참 사람 몸은 신비롭게도 다 비슷한 몸인 것 같은데도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겪은 어떤 사이드 이펙트를 말씀드리면 저는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 힘이 없는지. 뭐 사람이 좀 피곤할 때 정도인지. 근데 그게 그 정도가 아니었으니까 제가 사이드 이펙트에다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어느 정도냐면은 진짜 농담 아니고 제가 소파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화장실 가려고 딱 일어나잖아요. 너무 힘들어. 쓰러질 것 같아요. 화장실까지 못 걸어가겠어요. 이 정도 몸이었어요. 제가 이 정도 상태를 3개월을 견딘 거예요. 제가 얼마나 살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와 그런 강박과 꼭 빼겠다는 그런 열망이 있지 않고서는 저는 절대 3개월 이걸 견디지 못했을 건데, 진짜로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강아지랑 산책을 하루에 2번씩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거든요. 근데 제가 강아지한테 미안한데 이거 위고비 맞는 동안은 하루에 20분 이상 못 걸었어요. 20분도 제가 진짜 강아지를 위해서 진짜 몸이 부서져라 참은 거예요. 진짜 바로 집 앞까지 가는데도 힘들어요. 막 어지럽고 몸이 무겁고.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온몸이 젖은 솜처럼 무거울 뿐만 아니라 머리도 뭔가 너무 힘들어. 머리도 막 무거워요. 머리 자체도 무겁고 막 어지러워요, 살짝. 그게 막 울렁거리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어디 뭐 아픈 애처럼 정신도 막 혼미해질 정도예요. 머리도 같이 무겁고 축 처져요. 살짝 어지러운 것도 같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쓰러질 것 같고 당장 눕고 싶고. 제가 작년에 제가 백수였지만 알바를 좀 했었는데 진짜 죽을 맛이었어요. 진짜 그건 진짜 생존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짜내서 웃으면서 손님을 대하고 제가 진짜로 어떻게 했는지 모를 정도로. 이 정도였다 보니까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몸만 무거운 게 아니고 머리도 같이 무겁고 막 살짝만 움직여도 막 어지럽고 막 저혈성, 그 뭐라 그러죠? 그거 기립성 저혈압이라 그러나?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제가 마음이 긍정적으로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신까지 같이 다운되는 거예요. 몸이 다운되고 처지니까 정신적으로 같이 이게 완전 다운되는 그런 경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로. 그때 어떤 느낌인지 뭐 이해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3개월을 진짜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정도였고요. 제 기본 어떤 집에서의 스탠스는 항상 소파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거였어요. 일어나는 거를 최소화했고요. 예. 그러니까 평상시 원래 위고비 전에 이렇게 활동적이었던 거에 비해서 그 생활에서 움직이면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니트라고 하죠. 이게 많아야 살이 빠지거든요. 근데 제 일상의 어떤 산책과 니트가 상당히 많아도 안 빠지던 게 이 정도로 아예 니트조차 없는데 위고비만으로 살이 빠졌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뭐 어떤 분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적게 먹으니까 당연히 빠지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이따가 요요 말하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건 이따가 생각하시고 어쨌든 그랬다. 두 번째, 이거는 사이드 이펙트인지 그냥 단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위고비 1, 2개월 했을 때는 몸무게가 한 55, 6 이렇게까지 됐었거든요. 예. 그리고 마지막 3개월 차 됐을 때 제가 53 후반에서 54 초반까지 이제 갔던 거예요. 근데 이 3개월 차 있죠. 이때 두 번째 단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사실 53 후반에서 54 초반이면은 우리가 패션 몸매라고 하죠. 제가 165cm니까 딱 보면 날씬하고 보기 좋은 몸매거든요. 근데 엄청 마른 몸매도 아니고 말랐다까지도 가지도 않아요. 이 몸무게로. 우리가 조금 그래도 살짝이라도 마른 느낌 나려면 그래도 165에 50kg 정도는 돼야 좀 말랐네 이런 느낌이라도 들지. 이거는 그냥 날씬한 몸 정도? 조금 옷발이 그러니까 통통하지 않고 그래도 좀 받는 정도의 몸밖에 안 되잖아요. 평범한 몸이란 얘기죠, 제 말은. 딱 봤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마른 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위고비로 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얼굴이 할머니가 됐어요. 와, 그 충격은 진짜 말도 못 하실 거예요. 그럼 제가 원래 볼살이 없는 타입이냐? 그렇지가 않고요. 제가 20대 때는 볼살이 항상 빠방해가지고 얼굴이 동그란 게 제 컴플렉스 되게 심했었어요. 근데 제가 30대가 되니까 볼살이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갸름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기본적으로 살짝의 광대가 있어가지고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볼살이 없어가지고 고민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볼살이 어떻게 빠지냐면은 얼굴살이 진짜 해골이 상접해가지고 여기가 턱선이 완전 살아나요. 거기까진 좋아요. 근데 여기 볼 가운데가 약간 이렇게 움푹 파요. 이렇게 해골상처럼. 그때 사진 찍어놓은 거 지금 있거든요. 근데 진짜 얼굴이 진짜 이거를 못생겼다고 해야 되는지 늙어 보인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하여튼 안 좋아요. 못생겼어요. 전반적으로. 이게 사람이 좀 그냥 평범한 셀카를 찍어도 뭔가 할머니같이 이게 볼살이 펴버리니까 와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진짜 얼굴은 되게 작아졌어요. 그때 뭐 턱선이 살아나고 그건 다 좋았는데 얼굴이 너무 안 좋아져서 모르겠어. 그런 얼굴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래도 어쨌든 살이 빠져서 턱선이 살아나서 얼굴도 작아지고 해서 뭐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 자신이 봤을 때 저는 너무 볼품없어 보이고 조금 살이 있는 게 낫겠다 싶고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3개월 차에 그것 때문에 그만둔 거예요. 제가 원래 목표 몸무게가 52kg였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만 않았어도 그 정도로 얼굴이 망가지지만 않았어도 한 개월 더 했을 거예요. 뭐 이거는 3개월을 참은 거면은 한 달은 더 참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얼굴이 너무 망가지니까 그게 너무 속상하고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여기까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만뒀고요. 지금 또 요요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원래도 약간 이런 생활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도 신경을 되게 많이 쓰면서 사는 타입이에요. 원래도 관리에 강박이라고 하잖아? 관리에 압박이 좀 있던 사람이라 그런 게 아예 생활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저는 몸무게를 빼지는 못해도 유지는 계속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유지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요요 걱정은 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근데 위고비를 끊자마자 신기한 현상이 발생했어요. 위고비 딱 끊었잖아요. 근데 끊자마자 바로 54 후반에서 55 초반으로 바로 찌더라고요. 바로 일단 1kg가 쪘어요.
근데 처음에는 약간 의아했죠. 왜냐면 이때는 먹고 싶은 거 물론 적은 양밖에 못 먹었지만 다 먹었고, 근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으니까, 원래대로라면은 저희가 저 먹는 거나 움직이는 거 아까 설명하는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절대 1kg가 찔 수가 없는 삶인데 왜 1kg가 쪘지? 근데 어쨌든 뭐 약물을 끊었으니까 찌긴 찌나 보다. 저는 한 1, 2kg 정도 요요가 올 거라고 예상은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바로 찌니까 기분이 안 좋았죠. 그래도 어떻게 뭐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리고 계속 이제 그릭 요거트 샐러드, 뭐 하루 10,000보 이상 걷기, 뭐 이런 간헐적 단식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돌아갔는데 제가 중간에 한 일주일 정도 되게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는지 모르겠네. 위고비 끝내고 나서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도 나름 유지한 거죠. 한 달 넘게. 한두 달 정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1kg가 찐 상태를. 그래도 유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저는 이대로 평생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장시간 유지가 안 될 거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타입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습관들은 아예 저의 습관이 된 거였기 때문에 저는 그게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위고비를 끊고 나서 한 2달인가 3달 정도 지났을 때 한 일주일 정도 아파서 몸져 누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게 위고비 때문에 아픈 게 아니고 그냥 몸이 아픈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찬 음식을 아예 못 먹었어요. 찬 음식 아예 못 먹다 보니까 뭐 그릭 요거트나 뭐 샐러드 같은 찬 음식은 아예 입에 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따뜻한 거 먹었고, 그리고 그때는 그냥 너무 식단 신경 쓰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먹었어요. 첫 끼부터 그냥 김치찌개 시켜 먹고, 뭐 저녁에는 뭐 죽 같은 게 먹고 싶다 그럼 따뜻한 죽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그거 먹는 거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일주일만 쉬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단 일주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56kg에서 57kg까지 가다가 마지막에 58까지 찍었어요. 아니 요요가 너무 심하게 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일주일 동안 탄수화물을 이제 마음껏 먹었기 때문에 다시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원래대로 생활 습관을 돌리면, 왜냐면 이거 이렇게 빼고도 유지했던 저니까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안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진짜 되게 신기해요. 원래 그걸로 돌아갔거든요. 그럼 탄수화물을 먹어서 이제 잠깐 부어있던 게 다시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빠지더라고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뭐 한 1kg 정도 다시 빠졌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때부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좀 몇 번 재보다가 도저히 안 빠지니까 그냥 안 쟀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예 체중계 안 재고 있는데 지금 아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도 59에서 60이었는데 사실상 별 차이가 없죠, 지금도. 그러니까 위고비 완전 돈 날린 거죠. 제가 뭐 그렇다고 막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도 그랬어요. 이때 한번 하더니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지지가 않고, 그리고 이때 바로 1kg 찐 것도 좀 신기하고요. 제가 이때는 요요가 좀 걱정이 돼갖고 처음 한 달은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위고비 할 때 그 먹었던 양 있잖아요. 그거를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위고비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양만큼 먹었거든요, 일부러. 그러니까 그릭 요거트 샐러드 먹을 때 먹고, 두 번째 끼니로 일반식 먹을 때도 위고비 할 때만큼 양을 기억해서 딱 그만큼만 먹었는데도 바로 1kg가 찌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거 제 생각인데 제가 그냥 느낀 점이에요. 제가 이때 이렇게 다시 이제 요요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위고비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적게 먹으니까 당연히 빠진다. 그러니까 인풋이 줄어드니까 얘가 빠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요요를 겪어보니까 어떤 의문이 드냐면, 단순히 적게 먹어서 빠진 것도 있겠지만 다른 영양도 있는 거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나중에서 좀 찾아보니까 이 위고비가 원래 당뇨 치료제여가지고 뭐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것들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해되시죠? 인슐린 저항성이 뭔지 아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호르몬이나 약간 이런 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결과로 식욕이 없어지는 거고 소화가 늦게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위고비를 끊게 되면 이런 뭐 인슐린 저항성이나 뭐 이런 호르몬 문제 같은 것들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고, 식욕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다 달라지겠죠. 뭐 소화력도 더 좋아지고 예전처럼 다시 좋아지고 몸은 다 달라지는데
옛날만큼 위고비 할 때만큼 그냥 적게 먹기만 한다고 해가지고 예,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적게 먹어서 빠지는 거라면 위고비를 안 하고 끊었을 때도 똑같은 양을 먹으면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제 말은 이해되시죠? 제 생각에는 몸의 어떤 뭐랄까 이런 호르몬이나 이런 환경 자체가 일단 위고비라는 약물로 인해서 변하고 뭐 소화도 훨씬 느려지고 뭐 다 변하잖아요. 뇌로 가가지고 그 호르몬이 뭐 명령을 내려서 식욕도 없어지게 하고 뭐 인슐린 저항성도 낮추고 이런 몸속의 환경 자체가 다 변하니까 그거에 대한 후작용으로 이제 식욕도 없어지고 식욕은 솔직히 없어지진 않아요. 어쨌든 뭐 금방 배가 부르고 소화가 느려지고 이런 아웃풋이 나왔던 건데 우리가 위고비를 끊고 나면은 이거는 다 없어지고 원상복귀가 되는데 이제 먹는 양만을 애써서 줄여봤자 살은 찌더라. 그러니까 요요가 오는 것 같더라.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이드 이펙트가 다 달랐던 걸 보면 아마 이 약도 요요가 오는 것도 사람마다 개인차가 되게 클 것 같은데 저는 요요가 오는 그 과정에서 제가 많이 먹거나 뭐 절대 그랬던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절대 요요가 올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요가 막 오는 걸 보고서 아예 몸의 환경 자체가 바꿔졌던 거였구나. 그래서 위고비를 끊으면 그 환경 자체가 다시 예전의 몸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예전만 위고비 할 때만큼 적게 먹는다 해도 뭐 인슐린 저항성이 옛날만큼 높아져 있다든지 하여튼 뭔가 몸의 환경 때문에 위고비랑 똑같은 효과를 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요점이 이해되세요? 단순히 적게 먹어서 빠지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게 몸의 안에 환경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적게 먹게 되는 거라서 위고비를 끊게 되면 몸의 환경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위고비 할 때처럼 신경 써서 적게 먹는다고 해도 신기하게 바로 1, 2kg가 바로 요요가 오고 또 너무 쉽게 요요가 온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 몸의 환경 자체가 위고비 할 때랑 다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뭐 생물학적 지식이나 뭐 위고비를 막 엄청 연구한 건 아니어가지고 제가 막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지는 못하겠고 제가 그냥 일반인으로서 어떤 느낌 요요가 오면서 느껴진 느낌은 이게 단순히 적게 먹는 걸로 뭐 이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느낌 받았고 그래서 살짝 찾아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다시 몸무게가 원래 돌아온 꼴이어가지고 저는 53만원을 3개월 했으니까 3, 3, 9, 159만원 그러니까 약 160만원 정도를 썼던 건데 이게 다 공중분해가 된 거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그 약물로 살을 빼는 거에 대한 환상이 지금은 아예 없어져가지고 뭐 마온자로가 더 좋은 게 나왔다고 얘기를 듣긴 들었어요. 뭐 부작용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부작용이 이제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걸로 이제 빼고 싶은 생각이 단 1도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라는 이 몸뚱이는 요요가 올 수밖에 없는 몸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거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라는 사람의 케이스는 이랬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요요가 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그 몸에도 안 좋은 거를 별로 제 몸에 넣고 싶지가 않다. 지금도 계속 뭐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죠. 예전처럼 뭐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도 안 빠지는 이런 고독한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위고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절대 들지 않아요. 뭐 마온자로라든지 아니면 약물 먹어서 빼는 거 이런 건 이제 하고 싶지가 않고요. 제가 아까 말하다가 빼먹은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그 먹는 양이 줄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식욕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식욕이 줄진 않아요. 원래 제 몸뚱이처럼 먹고 싶은 거는 항상 있어요. 항상 뭐가 먹고 싶고 저는 좀 식욕이 많은 편이라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래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먹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식욕은 그대로인데 금방 배가 부른 거예요. 금방 배가 부르고 또 이게 소화가 되게 늦게 된대요. 위고비를 맞으면 소화가 느려지다 보니까 배가 계속 불러서 중간에 뭐 간식 같은 거 생각나지도 않아요. 아예. 이해되시죠? 이런 상태였다. 자, 여기까지 저의 위고비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